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피해 세상으로 홀로 뛰쳐나왔고 그 아빠도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속에 혼자가 되었죠.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체력, 경력, 하나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던 제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눈 딱 감고 몸으로 일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가장 큰 돈을 버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인생의 끝은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기에 저는 인내하고 인내하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주유소 알바 등등 남들이 잘 안 하는 일만 찾아다니며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전기 수도세 아끼기 위해서 밤에는 항상 PC방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춥던 덥던 집에 안 있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밤 알바가 끝나면 저의 자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에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정말 생계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단골로 오는 그였는데 매번 술과 담배를 사가고는 했었죠. 항상 사가면서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던 그 사람에게 저는 이유 없이 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지 편의점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친해지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약한 편이라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감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저는 그저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해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편해진다며 그런 이유로 저에게 만나보자 제안을 했던 거죠. 연애 과정은 생략할게요. 남들과 같은 그저 그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형편도 형편이었고 딱히 결혼식을 할 정도로 여유 있게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에는 홀 시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시아버지 또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기에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야 부모님이 안 계시다시피 살아왔으니 어쩌면 따뜻한 어르신의 정에 기분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새로 생긴다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적어도 시아버님은 술주정뱅이는 아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의 폭력분이었기에 제가 유독 과음하는 사람들에게 예민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아버지도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한 번에 많이 안 드실 뿐 너무 자주 드셔서 그것이 문제였죠. 결혼 후에 1년 동안은 다른 신혼부부처럼 깨소금이 쏟아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바람에 낙엽이 떨어져도 하하호호 웃을 만큼 이유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죠. 남편은 저의 과거를 다 듣고 살아온 일생을 다 들었기에 저에게 일을 놓고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권유에 망설였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왔을 저에게 휴가를 좀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지고대로 그의 말을 따라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시아버님 식사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시아버님도 저를 유독 좋아하셨고요. 시아버님을 아버님처럼 모시며 따랐습니다. 남편도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에 시아버님 연세가 40대였거든요. 젊은 나이시죠. 그런데 일은 안 하셨어요. 다 좋은데 남들 밑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하는 고집이 센 분이라 어디를 가셔도 오래 일자리를 유지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센 분이라면서도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려 하셨고 틈만 나면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뻐해 주시다 보니까 불편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 그와 지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바로 술, 담배. 이제는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건강 문제로 사실 편의점에 사러 오던 술, 담배로 인해 맺어진 이 사람과의 인연이었기에 웬만하면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알아서 잘 조절하겠지 믿어준 것이었는데 이것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늘 계획적이며 무엇이든 잘 이루어내는 이 사람도 유독 술과 담배는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이었어요. 너무 무리하면 뇌출혈로 이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정도요. 평소에 투잡을 하던 남편은 매일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신경 쓰여서 미치겠다, 머리가 아프다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오히려 남편은 태연하게 괜찮아,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잖아 하며 울먹이려고 하는 저를 다독여 주었죠. 저는 남편에게 투잡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당장은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힘들면 말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했고 말없이 끄덕이며 집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장난 전화일 거야 하며 몇 초간 멍 때리다가 아닐 거라고 믿으며 병원을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사망을 한 것이 맞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송치가 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맡았던 의사 선생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한참을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다가 그제서야 남편이 죽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심정이란 말로 다 못할 만큼 숨이 턱턱 막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바보같이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못 살려낼 거면 차라리 나도 이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간 우리 사이는 정말 깨를 볶을 정도로 화목한 사이였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늘 투잡으로 바빴던 사람이라 아이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게 그게 맞겠네요. 남편을 잃고 오열하며 보냈던 시간. 시아버님은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잃고 이제는 시아버님과 단둘이 가족으로 남게 되었어요. 차라리 아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은 괜찮았을까. 이 세상에 그가 떠났지만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갔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까 마치 그의 존재가 흔적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진 느낌이 들 때면 아이를 미리 못 가진 것 또한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조용하고 적적해진 집안에서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빈자리는 당장 금전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험을 넣을 정도의 여유조차 없던 남편에게는 사망보험금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장 생계 문제에도 막막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정신이 드신 건지 시아버지께서 일을 구해서 열심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걱정 말라며 아들은 있고 둘이서 잘 지내보자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듬직해 보였고 정말 제 아버지 같았어요. 감동이었죠. 일생일대 이룰 수 없던 감동.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별 이후 시아버님과 저는 일을 다녔어요. 저는 당장에 잡을 일자리가 없었기에 같이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무슨 공장을 다니셨었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님의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고 저는 아침 8시쯤으로 서로 엇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나 계신 그런 모습을 자주 뵙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는 날에는 집에 가서 아침을 꼭 차려드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주 5일이라 공휴일에 쉬는데 저는 평일이 쉬는 날이라 그날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이 아침 8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시아버님께서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도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면 세상 모르고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불쾌한 느낌이 있어서 도중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시아버님께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 뜨자마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어요. 시아버지께 왜 그러시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장시간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잠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마주 앉을 정도로 마음이 진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지막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던지라 그냥 얘기나 들어보려고 잠시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청혼을 하셨습니다. 저를 좋아하신다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십니다. 아들 잃고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다. 우리끼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면 되지 않겠니? 아들 못 가지. 그러시면서 아들과 못 낳았던 예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잘 살자고 합니다. 이 무슨 미친 소리인가 했습니다. 저는 뭔가 모를 감정이 몰아쳤어요.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수치심도 있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내가 과연 이 꼴로 더 살아야 되나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들을 것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고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며 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고 이런 말 저런 말 주절주절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다만 단순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방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실망했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마음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오해라고 해명을 안 하셔도 되세요. 다만 전 이 집을 그냥 나가겠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찾으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당부 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며느리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그 사건 이후 돌이켜보니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게 그래서 나한테 그간 그렇게 잘해주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그때부터 흑심을 가지고 그랬었나 하는 마음에 소름이 끼쳐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힘든 삶의 시간을 보냈죠. 빈 몸으로 나와 모텔방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무일을 할 정도로 컴퓨터를 배워서 회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혼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오며 가며 봤는데 시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건지 뭔지 다른 아줌마 한 분이랑 매번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도 꼴불견이었네요. 여자 없이 못 사시는 건지 행복하게 잘 사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뭔가 나만 세상의 피해자 같고 불행을 다 떠안고 사는 그런 기분에 울적했습니다. 이제 곧 남편과 사별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이 기억들까지 같이 소환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근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를 좋아하는 직장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별한 것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출근하면 제자리에 아침 일찍 꽃을 사서 가져다 두기도 하고 맛있는 빵이나 쿠키, 간식거리들을 몰래 건네고 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는 이 사람의 애정 넘치는 호의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건 아니건 왠지 인생의 빛이란 절대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새로 연애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는 외롭고 옆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두는 게 두렵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외로운데 착잡한 하루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들어 주저리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이 글을 끝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좋은 하루 보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매번 남편이 제게 늘 해주던 그 인사가 그리웠어요. 매번 좋은 하루 보내라고 따뜻하게 인사해줬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야기 전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